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속수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공인중개사 김혜지입니다. 봄인가 싶은데 벌써 며칠 전에 눈이 내렸죠? 네, 눈이 네. 엄청 많이 10cm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또 겨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결국 봄은 올 거고 네. 오늘 그 봄과 함께 광명 뉴타운 소식 저희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명 뉴타운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광명 뉴타운 완전 정복 시리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로 제일 입주가 빠른 구역 어디예요? 네.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 광명 10구역 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죠. 예, 이름 네네. 긴 10구역 처음으로 첫 시리즈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운영하시는 조향숙 대표님께 네. 만약에 입주권을 내가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하는 것을 차례차례 하나씩 여쭤보고 설명을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대표님? 그럴까요? 예, 이게 10구역 전경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데가 광명 사거리역 쪽 방향인 거고요. 이 방향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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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 끝으로 예. 지금 있는 데가 이제 광명 IC 쪽인데요. 네. IC 쪽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이 광명 19역의 2단지. 네, 2단지. 예, 그리고 왼쪽이 1단지에 지금 돼 있는 영상입니다. 아, 네. 그러면 광명 10구역 전체적인 개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광명 19역 주택 재개발 사업인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으로 총 11개 동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총 세대수는 1051세대입니다. 예, 그리고 광명 뉴타운 치고는 약간 작은 그렇죠. 세대세요. 예. 네, 근데 단지는. 1000세대가 넘지만 광명 뉴타운 중에서는 작은 세대니까 네. 얼마만큼 광명 뉴타운이 크게 예. 입주를 한다는 걸 이걸 보셔도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9AB 타입, 그리고 49A 타입, 59AB 타입, 74AB C 타입, 그리고 84AB 타입으로 이제 주력 평수가 이렇게 평형이 배치될 거고요. 네.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일정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일정이 잡혔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자분들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해서 네. 지금 착착 입금을 하고 계셨고 네. 중도금이 거의 5회차 이상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잔금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작년 지금 2022년이죠? 네. 2022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작년 초에 1월 달에 거의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때 일반 분양을 했는데 493세대가 완판을 기록한 곳이 바로 광명 19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입니다. 네. 그럼 10구역을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서 입지 환경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 사거리역이 7호선이죠. 네. 광명 사거리역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 10구역은 광명 10구역 대도로로 해서 1단지, 2단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지 쪽에 보시는 것처럼 15구역. 네. 이 15구역은 현재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느라는 네이밍으로 2022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5구역 바로 맞은편 쪽으로 16구역. 16구역은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2021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4구역이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로 해서 입주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광명 19역 2단지 쪽으로 해서 거의 5,000세대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이미 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 완전 그리고 신도시급으로 그냥 그렇죠. 네,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19역 쪽 1단지 쪽으로 해서 네. 기존에 탄탄하게 구축 아파트가 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1단지 옆쪽으로 해서 광명 해모로 이연, 네. 그리고 또 현진 에버빌, 네. 그리고 월드 메르디안까지 해서 광명 19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빌라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구축 신축으로 해서 완전 양쪽으로 양날개처럼 예, 이렇게. 그렇죠. 자리 네.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광명 19역은 또 다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편의시설 같은 건 다 완성이 돼 있겠네요. 그 주변에. 그쵸. 또 여기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예, 광명 19역의 장점 중에 예. 하나는 바로 남쪽에 학군이 좀 좋은데 이쪽에 지금 광명 19역에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그리고 명문고등학교가 네.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19역에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학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그럼 광명 뉴타운에서 이만큼 학군 좋은 데가 또 있나요? 예, 물론 있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광명 북쪽
북쪽. 예, 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북쪽에 보면 1구역, 네. 그리고 2구역, 네. 4구역, 5구역이 있는데요. 네. 광명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군이 좋은 걸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네, 네. 광명 1구역이 지금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로 해서 네. 예, 여기에도 이제 25년도 입주 예정이고요. 네. 광명 북초, 광명 북중, 그다음에 네. 광명 북 고등학교가 네. 함께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입주가 한 3,344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명 사거리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는 광명 4구역, 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해서 요것도 1957세대가 내년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4구역 바로 맞은편 쪽에 네. 광명 5구역. 광명 5구역은 지금 현재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B로 해서 일반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데 소형 평수만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 광명 5구역에 아직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형 평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대표님. 그럼 지도로 보자면, 이제 광명 사거리역 입장에서 보자면, 1구역이 조금 멀어 보이고, 10구역도 약간 멀어 보이는데, 네. 10구역 교통 문제 뭐 다른 좋은 소식이 또 뭐 있다고 하던데? 네,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GTX-D 노선이 확장돼 신설안이 나오면서 이 GTX-D 같은 경우에는 김포 장기,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원주까지 Y자 노선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신설 노선 안에 광명 시흥지구 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과하려면 광명 10구역,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광명 10구역 쪽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GTX D 노선에 대한 호재가 아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25,000세대의 뉴타운이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부천 상동에 사는데 저도 이 정도? 이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에 살거든요, 여기에서. 네네. 근데 마을버스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뭐 그쵸. 나오면 바로 마을버스 네. 두세 코스 타고 역으로 환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정말 교통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거든요. 네네. 그럼 단지 배치도 한번 보면서 또 설명 듣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단지 배치도는 지금 중앙에 대도로를 사이에 두고 네. 1단지, 2단지가 나누어져 있죠. 예. 그다음에 1단지에도 커뮤니티 시설이랑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네. 2단지에도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랑 어린이 놀이터가 배치돼 있는데요. 네. 1단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105동, 106동 앞쪽으로 네. 19역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원 용지가 아주 크게 조성됩니다. 네. 다른 구역에 비해서 녹지공원이나 이런 조경이 아닌 아주 큰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향후 105동, 106동의 가치는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단지 쪽으로는 광일초등학교가 이제 가까이 있고요. 네. 광남중학교랑.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지 쪽으로는 명문고등학교가 이제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군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지 쪽 뒤쪽에는 지금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거 환경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요즘 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네네. 여기 커뮤니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새는 아파트가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도 중요하죠. 네. 이제 요새는 또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테마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에 가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참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지 그런 볼 수도 것들이 있고. 예, 그렇지 갖추어져 있다니까 네. 이제 엄마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네. 1단지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회의실이랑 네. GX룸 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돼 있어서 네.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1단지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의실, 샤워실이랑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래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학생들이나 또 주부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2단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내 골프 연습장, 탈의실, 샤워실, 독서실, 피트니스, 주민 회의실, 작은 도서관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 없이 갖추어져 있죠. 예. 그러면 중요한 평형들 내부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19역 같은 경우에는 4구 평면도 요새는 소형 주택이 인기죠. 네. 170세대 중에 총 일반 분양이 122세대였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투룸 형식의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욕실과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방 하나, 네.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네. 그리고 안방이 이제 배치돼 있고 주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주변에 다른 작은 평수가 이제 분리형 원룸식에 돼 있는 평형이랑 또 틀리게 네. 사구 평형이 투룸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임대차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살 수 있고 그럼요. 신혼부부도 살 수 네, 있고. 요새는 예. 1, 2인 가구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신혼부부까지도 거주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조금 더 큰 25평. 예, 25평의 5구 A타입 평면도 보면은 네. 29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6세대였는데요.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죠. 네. 현관으로 들어와서 공용 욕실 있고 네. 작은 방 하나, 작은 방을 걸쳐서 이제 거실 겸 네. 이제 또 주방이 이렇게 나뉘어 기역자형 주방이 있는 거고요. 네. 주방 옆쪽으로 해서 지금 건조기랑 네. 세탁실을 놓을 수 있는 예, 구조로 되어 이런 있고 공간. 네, 그다음에 주방 옆쪽에 이제 작은 방 하나 더. 하나 더. 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그쪽에 이렇게 해서 지금 부부 욕실이 있고 네.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이제 계약을 하셨었어야 되지만 이제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랑 네. 파우더룸을 무상 옵션으로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광명 뉴타운의 25평형의 구조, 그 구조로 지금 호반 서밋이 만들어져 있죠. 예, 조금 더 큰 평수 또 한번 볼까요? 네. 와우. 84 와우. 타입은 예. 뭐 19역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조로 지금 보시면 참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예,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현관 쪽에 이제 공간이 조금 있어서 현관 팬트리장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 네.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자들은 이제 유상 옵션으로 아마 계약을 하셨을 거고요. 네. 예, 그 안에 이제 접이식 자전거나 요새 골프 클럽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공용 욕실 네. 그리고 작은 방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 작은 방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가변형 네.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식구가 많지 않으면서도 평수를 좀 넓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요 가변형 벽체를 허물고 네. 넓게 완전 사용하시는 넓은 거실로. 그렇죠. 예, 그래서 트렌드가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주방 쪽이 지금 디귿자형 네.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네. 요리하기에 동선이 짧은 네. 요런 구조로 돼 있고 저도 또 요런 구조를 참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요게 호반 서밋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요 주방을 보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주방 뒤쪽으로 지금 알파룸이 하나 있어요. 예. 요 알파룸은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죠. 네. 작은 이제 서재 겸 그다음에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놀이방. 하는데 놀이방으로 예, 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도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네. 요렇게 그다음에 요새는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니까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신대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주방을 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공간을 팬트리장으로 만들어서 만들고 예, 이렇게? 요쪽에 이제 네. 식재료랑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엔 장점 중에 하나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주방 쪽을 해서 거실 걸쳐서 네. 안방을 보시면 네. 안방 쪽 안쪽으로 해서 지금 드레스룸이랑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네.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살아볼까요? 네. 제가 뭐 19역을 많이 매수를 해드렸는데요. 네. 예, 19역 매수하신 분들이 원체 지금 행운. 진짜. 예. 예, 예.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19역이 네네. 분양가 상한제였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싸게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 얘기 지금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분양가 상한제라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뭐 몇 년 동안 못 한다, 네, 그렇죠. 또 바로 입주해서 실거주 해야 네.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겁먹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네. 여기도 그런가요, 19역도? 원래는 광명 19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네. 2022년도 12월 1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였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분양권 상한제에 해당되는 주택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네. 분양권 전매 제한 8년에 해당됐었습니다. 8년 어마어마한데. 네네네. 그래도 내가 살려고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축하할 일이었는데, 네. 2023년도 작년 1월 3일 날 대책으로 인해서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네. 예, 그러면서 분양권 상한제 주택이었다고 하지만 전매 제한이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너무 운이 좋으신 분들. 네.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초 입주일,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실입주를 하셨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됐었는데, 요게 지금 2024년 2월 29일 날 완화가 되면서 국회를 통과를 했죠. 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3년 완화가 된 거예요. 유예가 된 거죠. 유예가 네.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잔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네. 이 3년 동안 전세 월세를 주실 수 있는데, 네. 3년 안에만 입주를 하셔서 2년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2년 실거주를 완성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쵸. 3년 안에 입주만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입주가. 네. 전매 제한 1년이 지났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전매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은 이게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고 설왕설래 계속 말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전화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국토부 담당자는 안 된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줬어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시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더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네. 국토부 정책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네,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물 네.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19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매물 자체가 작습니다. 네. 그만큼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 조합원 수가 작았었던 거고, 네. 예, 그리고 뭐 일반 분양자분들은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네. 매도를 하실 생각을 못 하셨었던 거죠. 그쵸, 그쵸. 예. 네. 지금 4구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합원 매물을 위주로 해서 예, 입주권. 예, 그다음에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P 3억 4천에서 4억 정도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84 A 타입은 프리미엄 5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입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프리미엄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축 네. 아파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바쁘게 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을 빨리 하셔야 네네네.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광명 뉴타운 완전 정복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19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향수 대표님한테 여러 네. 가지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광명 뉴타운이 원체 구역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뉴타운 말고도 지금 해제구역에서 가고 있는 구역들도 많고요. 네. 광명의 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차례차례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광명 19역을 문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19역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더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매물도 많이 주세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매물도 많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다른 구역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